우리 아이 재능도 있어 보이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지?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네,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오늘은 그래서 자녀의 성공 그리고 잠재력이라는 주제를요.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다른 시각이요? 네. 단순히 뭐 재능이나 노력 이런 걸 넘어서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타고난 기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기, 운 같은 거요. 운요? 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사주 명리학적 관점하고요.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페이머스라는 글의 통찰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요. 아, 페이머스요. 네네. 이걸 통해 아이의 뭐 학습 방향이나 진로 고민 같은데 좀 새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. 많은 분들이 성공은 그냥 개인의 능력, 노력,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글을 보면 뭐 아인슈타인이나 비틀즈 같은 유명한 사람들 성공 뒤에도 사실은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처음 조건들, 심지어는 우연 같은 그런 행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아, 우연까지도요? 네. 이걸 이제 사주에서 말하는 운이랑 연결하면 진짜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아요. 그렇죠. 페이머스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예측 불가능성? 그 행운이라는 변수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사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아이가 가진 뭐 고유한 에너지라든지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사주는요.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에 딱 부여받은 고유한 에너지 지도. 이걸 이제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데요. 네네, 원국. 그리고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, 또 매년 바뀌는 세운. 이런 걸 통해서 잠재력을 읽어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일종의 지도 같은 거군요. 네.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지, 예를 들어 뭐 분석적 사고가 뛰어난 아이인지, 아니면 뭐 예체능 쪽 재능이 있는지, 또 어떤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는지,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. 오. 학습 스타일이나 뭐 적성에 대한 힌트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요. 오, 되게 흥미로운데요. 그런 그 페이머스 글에서 나온 성공의 사회적 요인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한번 유명해지면 계속 주목받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요. 아, 네네. 이게 사주에서 말하는 운의 때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랄까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냥 운이 좋다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아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. 네. 사주는 개인이 가진 잠재력이 언제 발현되기 좋은 시기인지, 그러니까 유리한 대운이나 세운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. 네. 바로 그때 페이머스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증폭 현상들, 예를 들어 뭐 좋은 평판이 계속 이어지는 평판 폭포라던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부르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 결합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 시기에 그런 효과들이 같이 작용한다. 네, 그러니까 사주가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점을 보여준다면 이런 사회적 요인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얼마나 멀리 또 크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에요. 와,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뭐랄까, 파도가 올 때 이게 운이죠. 서핑보드 이게 재능이나 노력이겠죠. 를 타고 그 파도의 힘, 이게 사회적 효과를 빌려서 멀리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재능이랑 노력은 당연히 기본인데 그 노력을 언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쏟아야 효과를 확 높일 수 있는지 그 타이밍과 방향성 이걸 사주가 알려줄 수 있다?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와, 그럼 아이들 중요한 시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 선택할 때 참고해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행운 자체를 우리가 뭐 만들 순 없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사주라는 일종의 나침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. 나침반이요? 네. 흔히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잖아요. 아이의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, 그때 맞춰서 노력을 집중하면 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는요, 단순히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질이나 학습 유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심리학적인 분석을 결합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많아요. 아, 사주랑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요? 네.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맞는 환경이나 뭐 격려 방식 같은 걸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. 특히 30대, 40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겠네요. 결국 아이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그냥 재능 더하기 노력 이게 아니라 뭐랄까 재능 더하기 노력,
곱하기 타고난 기질 플러스 시기적 운 플러스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복잡한 함수에 가깝다는 거군요. 아이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. 정확합니다. 모든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고 성장 곡선이 다르거든요. 네.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. 네,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아이의 고유한 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힘든 시기도 있고요. 이걸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 전략을 짜는 걸 넘어서요.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좀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그러네요. 시기뿐 아니라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것. 네,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